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매드스쿨에서 재수부 국어과 맡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렸다시피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드리고요. 거기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1등급 컷이 화작 같은 경우는 98점 정도까지 나왔다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전혀 없어졌다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수능은 나오지 않겠죠, 물론. 수능에서는 9월 변별력에서 6월 평가원처럼 아무래도 1등급 것이 90점 안팎으로 좀 나올 수 있게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정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구평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고난도 문제가 빠졌어요. 문학, 독서에 대한 고난도 문제가. 그러면 이 문학과 다음에 비문학에서의 고난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좀 예상을 해보면 6월달 문제에 나왔던 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PCR 지문, 그 유명했던 지문처럼 수특에 나온 지문을 거의 5, 60% 연계를 시켜주면서 불친절하게 그림을 빼버리거나 도표를 넣지 않거나 해서 이미 학습된 결과에 대해서 학습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좀 추론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경제 파트하고 과학 기술 파트는 촘촘하게 여러분들이 좀 수능 특강하고 완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인문 파트입니다. 문제는 6월 평가원에서 과정 1, 2, 3 인과적 과정이 나왔던 질문이 있었고 요번 9월 달 질문에서는 유물론적 관점에 의한 자유의지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국어에서의 요약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번에도 풀어봤겠지만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자유의지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개념이 본문에서 나온 우리 배경 지식 활용하지 마시고 본문에 있는 나온 내용들을 다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엮어서 문장을 연결시켜 만드신 다음에 출제자 의도에 맞춰갖고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은 제가 총평 이후에 그 유물론적 관점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은 해설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파트에서 보면 일단 현대시, 첫 번째 현대시 보면 수능 특강에 나왔던, 수능 완성에 나왔던 현대시를 보기 없이 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 없이 내면 여러분들이 학습한 학생들은 문제를 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29번에 최두석의 노래 이야기처럼 자, 보기를 좀 복잡하게 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밑줄 칠 것만 끝이지 말고 옆에다가 좀 도식화시켜서 그 보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도식화시켜서 거기에 작품에 적용시키는 부분, 이것도 제가 해설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산문에서 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대산문은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을 길게 잡아놔서 읽는 시간을 오래 두고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 학생들을 좀 괴롭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띄워놓은 지문에 의하면 오영수의 갯마을이라고 하는 원작이 나와 있고 나번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작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 문제 풀어봤지만 A3 한 페이지 반에 들어가 있는 지문이에요. 오히려 고난도 문제의 추론, 다음에 사실 이해 문제보다 이렇게 긴 지문을 읽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갖고 잠깐만 이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가번하고 나번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중심된 문제를 찾으신다면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27번 문제,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가 파트에 관한 문제를 풀고 다음에 전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를 푼 다음에 나머지 문제 지문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원작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각색 부분이기 때문에 파트별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원작에서 A 파트까지 읽으시고 나에서 씬 넘버 14번을 같이 읽어주세요. 동시에. 그래서 가번을 먼저 읽고 나번 다시 읽고 문제로 들어가면 시간이 2배로 걸리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가에 나온 A 파트, B 파트, C, D, E까지 부분별로 나눠서 동기화시켜서 같이 읽어주십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각색 방향이 맞는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파악해 주시는 게 시간도 절약될 것이고 오답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던 27번 문제를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이걸 먼저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에서 요구되는 부분, 나에서 요구되는 부분, 전체에서 부분으로 거꾸로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꼭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파트에서 고전 운문이 이번 규원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규원가는 고등학교 교과서 때부터 많이 접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고전 운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답이 좀 제일 많았던 것만 잠깐 본다면, 여기서 여기 보면 34번 문제였거든요. 34번 문제 잠깐 보시면 34번에 보면 보기도 평이하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요거 4번 문제가 오답이 제일 많았어요. 4번 문제가 삼춘하류는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삼춘, 봄의 꽃과 버드나무가 외부와의 단절감을 나타낸다는 거에서 많이 이제 오답으로 여기 이제 빠져들어가게 됐는데, 본문을 잠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B번 밑에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글, 그 뛰어난 경치가 시름 없다라고 화자가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문학작품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화자의 처지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규수방에서 원망하는 노래, 남편 바람나고 들어오질 않아. 그랬을 때 지금 규수방에 갇혀있는 이 화자가 바깥에 봄을 맞이해서 꽃과 버드나무가 너무 화려하고 예쁜데 이 경치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했던 삼춘하류가, 자, 여기서 보면 삼춘하류는 자, 버들과의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기 때문에 단절감이라는 단어가 논리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잡아주셔야 될 것이고요. 정답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번에서 부용장 정박하니 누구에게 들리겠는가? 이거는 교감을 거부한다는 말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잠깐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항상 그렇지만 문제에 나온 문장의 앞뒤 문맥을 좀 봐주셔야 되겠죠? 옥수, 자, 여인의 하얀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날 소리 있지만 부용장, 자, 부용장 장막 같은 거죠. 장막이 적막하다는 것은 자기가 악기 연주하는데 옆에 들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부와의 단절이 아니고, 보시면 여기서 부용장에서는 교감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연주하는 것을 들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대상의 부재에 대한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은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문학작품에서 말하는 요구하는 선지 분석에 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단어의 의미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화자의 처지,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의 처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고서 거기서 유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이 오답이 많았다고,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 화자의 처지, 인물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는 선택 과목이 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알다시피 11문제화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선택 과목 이전에는 문학, 화법과 작문은 10문제, 다음에 문법은 5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11문제로 편집된 교재를 좀 구입하셔서 그 11문제로 구입된 걸 시간 줄이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화작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11문제로 편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출문제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신 분이라면 11문제로 정리되어 있는 좀 새로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뭐 2세트 정도씩은 꾸준하게 풀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까처럼 선택 과목에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줄여주시고, 문학작품에서 아까 많은 지문수 속에서 이게 부분에서 전체로 갈 건지 전체에서 부분할 건지 여러분들이 중심된 문제를 잡으시고 거기서 시간을 줄이게끔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얘기처럼 인문 파트에 관한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기출 문제 중에 인문 파트는 꼭 다시 한번 추스려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이제 뭐 한 2달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수능과 똑같은 환경에서 80분 동안 45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하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기출 문제도 좋지만
새로 만들어진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하셔서 8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기 실력을 좀 이렇게 10분 활용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트레이닝을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3회 정도는 실시하는 것이 실전에 가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간추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또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한 그 출제 요원들의 그 출제 범위가 좀 한정적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런 판단하에 연계 지문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훈련,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